자, 여러분 지금 시점 우리는 이 파 하락분을 먹기 위해서 숏을 들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숏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 파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당장 내일 03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이거 뭡니까? 연준에서 지금 금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는 게 3시입니다. 그리고 30분 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연설할 예정 중에 있죠. 이 두 가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쥐파 먹듯이 익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파가 아니라 3파입니다. 3파가 어디서 꺾어서 들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03시에 찾아올 변수까지 생각하면 이 숏은 굉장히 위험한 게 맞고, 한 번쯤은 분할익을 칠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 분할익의 근거는 여러분 결국 2파가 3개의 조정파 형태로 나오겠죠. 지금 보여지는 게 이런 식으로 3개의 골자가 보이는데, 이걸 묶어서 A로 보고 A, B, C가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3파 들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임펄스가 끝나고 나면 조금 큰 규모의 하락이 발생 가능하다. 지금은 큰 골자로 봤을 때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사실은 이 두 가지 변수가 핵심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이 파가 어디까지 내릴 거냐, 요거를 결정짓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는 그냥 1파 스타틱만 터치 안 하면 어디서든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03시까지 지지자리 하나 있으면 거기서 질질 끌리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국에 03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기반으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 9월 중순에 진행하는 금리 결정을 동결로 할 건지 인상으로 할 건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회의하고 있다, 요 내용이 나오겠죠. 03시가 타임테이블로 보면 여기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까지 옆차기 하면서 2파가 나와주다가 여기서부터 3파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건지, 그리고 여기까지 2파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한 대응 체계, 거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이 나온 만큼 우리는 전체적인 골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40K를 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상승이 끝나고 나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항상 파동은 카운팅을 시작할 때 임펄스를 기반으로 카운팅을 시작합니다. 카운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1파가 이런 식으로 126K 고점부터 뺀 게 맞다면 2, 3, 4, 5 형태를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여기서 또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저는 일단 꼬리를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꼬리를 포함해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파의 극점을 4파가 간섭하는 형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걸 임펄스로 간주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ABC 끝나고 나서 임펄스로 올리나 했을 때 여기서 실패를 했죠. 가능성 있는 카운팅은 그럼 뭐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W로 빼고 X로 올리고 다시 한번 Y로 빼는 이 형태밖에 남지를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니 현우야, 그럼 꼬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겠죠. 1파가 몸통 라인으로 이렇게 받아준 거고, 2, 3, 4, 5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임펄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임펄스 끝났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뭐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조정 형태로서 A, B, C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겠죠. 임펄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골자로 보면 58K 저점 여기 이 자리부터 A, B, C로 올라갈 일만 나왔냐, 아니면 W, X, Y로 꼬리 포함해서 봤을 때 이게 임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복합 조정의 형태로서 이렇게 W로 뺀 게 맞고, 그 다음 X로 올렸고 그 다음 Y로 빼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근데 최악부터 생각합시다. 요거는 뭐 롱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곧 잡을 거 아니에요. 3파 반등 노리겠다고. 이거는 나중에 보면 됩니다. 덜 올라가는 걸 봐야 내가 롱을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포커스를 Y파로 옮기면 우리가 어떤 얘기가 가능해지냐면, 날봉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28 고점부터 이렇게 내려 뺀 거를 5파 임펄스라고 판별을 했죠. 어디서 판별했습니까? 60K부터 1, 2, 3, 4가 내리다가 깨버렸죠. 깬 순간부터 얘는 ABC로 확정이 된 거죠. ABC가 끝나고 나서 반대 방향 5파 임펄스가 전개되었습니다. 카운팅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파의 형태로서 보여주면서 절단도 내지 않았고 1파 기반으로 정보값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1파 기반으로 3파가 어디까지 뺐어요? 2.618선까지 빼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었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Y-A를 우리가 82.8K부터 58K까지 떨어진 임펄스 5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포커스는 Y-B가 되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떨군 5파가 A인 거고 지금 나오는 반등이 B인 거고 그 다음 나오는 하락이 C로서 마감이 되는데 이 비율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높은 확률로 4자 혹은 5자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저점을 갱신하러 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Y-B죠. 8시간 봉 가서 설명을 한번 이어나가 볼 건데 8시간 봉을 왜 보느냐, 이게 파동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Y-B가 올라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상승의 한 파동 나왔네? 669 고점까지 리딩 다이아고널 형태로서 상승을 보여줬었네? 그러면 이게 Y-B의 세부파 중에서 첫 번째 파동인 Y-B-A인가 보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서 우리 애먹이면서 이상하게 끝나버린 이 하락파가 Y-B-B였나 보구나.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Y-B-C 상승인가 보구나. 요 임펄스 끝나고 나면 그럼 뭐가 와요? Y-B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다음은 뭐가 와야 된다고? Y-C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이번 상승 C는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여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값은 1시간 봉으로 가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 B파의 마지막 마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엔딩 다이아고널 얘기하고 있었죠. 엔딩 다이아고널로 봤을 때 아니 현우야,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마감으로 보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가 보통은 여러분 다이아고널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하락파가 시작이잖아요. 반대축으로 확인하러 가는 과정을 2, 3, 세 박자로 이게 1파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카운팅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1, 2, 3으로 여기까지 2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1, 2, 3으로서 3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1, 2, 3으로서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5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치던가, 그게 아니면 3이 여기고 4가 이렇게 옆차기를 빼준 거고 그 다음 여기가 5 절단이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엔딩 다이아고널로 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엔딩 다이아고널 상단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밟아주고 나서 이렇게 띄워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상승파의 스타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여기서 1, 2, 3, 4, 5를 보여주면서 1파를 보여줬죠. 1파, 세부파 5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2파가 어디까지 누르는지를 봐야 더 정확한 정보값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애지간해선 3파가 1.618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665까지 볼 수 있겠죠. 추세 가속이 터진다고 하면 2에서 2.618까지 689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 상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태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게 1이고 2가 뭐 여기 616 저점 어디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찍을 거고 여기는 어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요 박스 사이 어딘가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3이 뭐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요 박스 어디 2파가 나와줘야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추산이 가능한데 4, 5 형태로서 올려주겠죠. 이게 마지막 상승 C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강 때려잡아서 얘기해봤을 때 674까지 올려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계속 거슬려 하던 이 673 고점을 따주는 형태로서 그 다음 하락 C파가 좀 강력하게 쏟아지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날봉 단위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Y-A라면서. 그럼 Y-B는 당연히 이 하락 5파 임펄스에 대한 조정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어떤 얘기 했습니까? 3파가 지금 대충 때려잡아 봤더니 한 673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얘기 해둔 상태에서 결국 얘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Y-A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Y-B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형태를 얘에 대한 되돌림 수준으로 봐야지. 그렇다고 봤을 때 38이 라인이 어딥니까? 673이죠.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지금은 추론밖에 못 해준다라는 거지, 이번 상승 C파는. 그럼 롱 잡았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673에서 바닉 한번 칠 생각해야 되고, 뭐 더 가주면 땡큐.
그런 형태로서 지금 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 레이아웃 통해서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큰 골자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공유드리고 있고, 안전제일 지금 자리 제가 보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인인사이트 구독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짜고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매일 한 편씩 공유받아 보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고정 댓글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자가 좀 이해가 되시겠죠? 크게 보았을 때는 마지막 WXY파 자체가 Y파 자체가 이런 식으로 A로 뺀 거고, B로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어. 그 다음 C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구조상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B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판별한 뒤에 673까지 올라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치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A고 B 반등이 673이라고 치면 0.618 구간까지 내리면 527이 나옵니다. 1대1로 내리면 43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임펄스를 얘를 꼬리 제외하고 임펄스로 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여기까지 끄달려 내려가는 건 자연빵이라는 거지. 최소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봅시다. 여기서부터 B 파면 3개짜리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A, B, C 형태로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진짜 만약에 A, B, C가 아니라 1, 2, 3, 4 오면 어떻습니까? 경로 자체는 요거까지는 동일하겠죠.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4, 5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숏을 잡아볼 생각은 해야겠지. 혹은 여기서는 숨을 한번 골라야겠지. 요거 까주는지 아닌지. 임펄스로 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펄스로 쳤다고 치면 1파 극점 따주면 요게 아예 아닌 게 되잖아요. 어떻게 소구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WXY대로 간다고 치면 초록색 그림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WXY가 아니고 더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 현상이 1파 4파 간섭이 아니라면, 이걸 임펄스로 볼 수 있다면 요거 나온 다음에 숏 잡는 건 똑같아. 근데 어디까지 먹냐의 싸움이라고. 요거 먹고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그 다음 요걸 공략하던지.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 주면 이번 상승 C파 임펄스 요거 끝나고 나면 한 번은 숨을 돌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파 하락 만약에 1시간 갑니다. 여기서 숏 잡으셨다. 03시전엔 반익을 어디선가는 한번 치셔야 됩니다. 제가 반익신 근거는 요거거든요. 이만큼을 지금 첫 번째 파동으로 보면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길이로 봤을 때 A, B, C로 보이지 않습니까? 1.618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죠. 꼬리 포함 안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642 언더에서는 한번 반익을 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미 절반 익절을 진행해 놨다라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38 롱잡은 어떻게 할 거냐?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자리 두 가지 있었죠. 635 그리고 631 겹근 거 두 가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요 자리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불법 유턴에서 꺾어 올린다, 그러면 대응할 생각도 해야 됩니다. 대응의 기준이 뭐가 돼야겠어요? 4시간 영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요 저항선, 지금 결국 얘에 맞고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1파가 올라가다가 얘를 못 넘어줬어요. 그러면 1, 2, 3으로 뚫어줄 거 아닙니까? 요런 형태로서 1, 2, 3 이런 식으로 4,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꼬리 포함하냐 마냐 여기서 또 머리가 좀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얘가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얘가 어디서든지 반등이 돼. 얘랑 얘 사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FOMC 변수랑 트럼프 연설 변수까지 있으니까 반익은 한번 쳐둬라, 리스크 제거해둬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635 주면 여기서는 이제 롱을 좀 세게 받아볼 수 있겠지. 비중 좀 세게 태워서. 어차피 631이랑 같이 잡고 죽을 자리 뻔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 하락으로 하여금 요 639에 존재하고 있는 요 EQL 라인 수고는 좀 해주는 게 사실 이쁜 그림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2파가 내려가면서 얘네를 죽여준 다음에 올라가는 게 3파가 좀 더 가볍고 강하게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골자로 봤을 때 이번 임펄스가 Y다시피 어떤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프레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 내용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하락파죠. Y-B 반등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C 하락이 나오는 구조. 그리고 이 Y-B의 마무리를 이번에 나오는 오파 임펄스로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리 안 주고 들어버리면 저항선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돼요. 4시간 봉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669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요 선이 있죠. 최고점 두 자리 연결하면 됩니다. 요렇게 두 자리, 요렇게 두 개 연결하면 요런 식의 저항선 나오는데 요게 1,
2파 지금 눌러주고 있는 거고 어디서 누를지 모르고 어디서 멈출지 모르고 2, 3, 4, 5 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변수 많은 만큼 지금 숏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롱 잡자리는 어디까지 볼 것인지 오버나이스로 대응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